안녕하세요. 오늘도 평범한 집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꿀꿀극장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며 친구의 남자를 욕심낸 여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남자를 탐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얻은 사랑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전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한테 끌린다면 그건 운명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친구의 남자한테 마음이 끌릴 때 전 억지로 제 마음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짝사랑하던 거래처 직원한테 고백하고 드디어 그 남자랑 사귀게 되었단 말을 하는 친구를 보며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불행인지 행운인지 저는 그 남자한테 빠지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어떻게 친구의 남자를 남자로 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는 그 남자를 사랑해도 되고 저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될 순 없죠. 상상보다 더 잘생기고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요? 만나는 남자 있냐고 하는 물음에 없다고 했더니 이렇게 이쁜 여자한테 남자가 없다고 하면 누가 믿냐고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제 심장을 쿵 하게 했고 그때부터 전 그 남자의 모든 게 좋았습니다.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나중에 더블 데이트도 하면서 자주 보자는 그 사람의 말에 한없이 설렜고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묻는 그 사람 말에 당신 같은 남자가 내 타입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곁에 있는 친구 눈치가 보여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첫 만남에 친구의 남자한테 홀딱 반했고 그 사람한테 접근하기 위해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까지 했습니다. 비록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같이 식사할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고기 반찬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기 반찬 도시락을 싸서 그 사람한테 주고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힘들게 도시락은 왜 준비했어요? 놀라는 표정이지만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귀여웠습니다. 아기자기 도시락 싸는 건 제 취미라고 천상 여자라는 매력을 어필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야금야금 훔치는 게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저와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은 제 친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저와 친구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 남자의 직장에 이직했던 것도 친구 남자한테 도시락을 싸줬던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불쾌하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 친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회사에서 절 피하는 것 같았고요. 친구와 절연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그 사람한테 외면받는 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술을 먹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선배 보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한테 와주면 안 돼요? 비에 젖은 그 사람이 제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 사람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친구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 사람을 뜨겁게 애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한테 전해지기를 세상 모든 신에게 빌었는데 간절한 제 기도가 통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없는 세상을 허무해서 어떻게 사냐며 제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듬직하고 멋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저한테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꼭 이뤄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적인 사랑을 가슴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혹자는 연병한다고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고로 사랑의 옳고 그름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다음날 저와 그 사람은 제 친구를 카페에 불러냈습니다. 친구는 나란히 앉아서 손잡고 있는 우리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봤지만 소중한 제 사랑 앞에서 친구의 질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화를 내는 친구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사람, 그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입 다물고 애꿎은 커피만 마셨습니다. 둘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귄 지 겨우 2달도 안 돼서 헤어지게 된 건 인연이 아니란 뜻인데 저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이고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와 단판을 짓고 돌아오는데 우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정한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줬지요.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이 있다면 너를 좋아하게 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난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 진지한 그 사람의 고백은 제 마음의 먹장구름을 한순간에 깔끔하게 걷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생활은 꿀처럼 달콤하고 햇살처럼 따스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친구가 제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엮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겨우 남자 하나 때문에 인연을 끊어버린 친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반년이 지났고 전 소원대로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모두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대학 동창들한테도 청첩장을 보냈는데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게 기가 막혔습니다. 황당해서 한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친구의 남자를 뺏어서 결혼하는 제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불행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행복하라고 축하해줄 생각도 없다며 쌀쌀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제가 유부남을 꼬셔서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도 아닌데 불륜녀 취급하는 게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결혼식에 불참하겠다고 하냐고. 다들 진짜 너무해. 니들이 축하해주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게 못 살 줄 알아? 두고 봐.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미안해 자기야. 결혼식에 친구들 없이 그냥 가족만 초대하면 안 될까? 애들이 친구 남자를 뺏은 날 축하해줄 생각이 없다고 해. 다들 하나같이 너무 못됐어. 대학 동창들은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어. 이해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왜 못 온대? 걔들도 마찬가지지 뭐. 나한테 남자 뺏긴 과거를 꽁하니 속에 품고 있는 거겠지. 너가 친구의 남자를 뺏었다고? 내가 뺏은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나 좋다고 따라다녔어. 그래서 여자들이 날 질투하고 따시키고 괴롭힌 거야. 하여간에 여자는 너무 예쁘면 안 된다니까. 주변에서 못 살게 굴어서 너무 괴롭단 말이야. 이쁜 여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거. 안 당해본 사람은 죽어도 모를 거야. 난 정말 학창시절 때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돌이키고 싶지도 않은 흑역사밖에 없어. 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몰랐어.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있잖아. 절대 널 외롭게 하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나 다음 주부터 요리교실 다닐 생각이야. 갑자기 요리교실엔 왜? 결혼 전에 신부 수업 받아서 야무진 신부가 되고 싶어. 굳이 안 그래도 너가 하는 건 다 맛있는데 왜? 그래도 난 안 그래. 더 완벽하고 맛있는 요리 만들고 싶어. 알겠어. 근데 너무 무리하진 말고 그냥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쉬엄쉬엄 다녀. 처음으로 요리학원에 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이 남자여서 처음 놀랐고 너무 잘생기고 자상한 남자라 2번 놀랐습니다. 잘생긴 남자가 요리를 잘하면 잘했지. 미소는 또 왜 저렇게 매력적인 거야. 손에 반지가 없는 걸 보니까 아직 미혼인가? 결혼은 안 했어도 만나는 여자는 있겠지? 저렇게 잘난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뒀겠어? 앞치마가 저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는 또 처음 보잖아. 가족을 위해 음식하는 남자.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는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있잖아. 근데 저 남자가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원장님을 훔쳐보느라 요리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단 건 비밀입니다. 그날부터 전 퇴근만 하면 요리 교실에 갈 생각으로 하루 종일 손에 일도 잡히지 않았고 시간만 나면 그 남자를 생각하며 설레는 가슴을 달래느라 애가 탔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도 집에 가기 싫어서 원장님을 돕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원장님 곁을 맴돌았지요. 선생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괜찮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좀 있으면 비 온다고 하니까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요? 전 오늘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비가 그치면 퇴근하려고요. 같이 정리 마치고 같이 우산 쓰고 가면 되잖아요. 그건 좀... 왜요? 우린 선생님과 제자인데 뭐 어때요? 그 사람이 사양하든 말든 전 꿋꿋이 그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과 같이 우산 쓰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꼭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서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고 문득 이게 사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서 걸음을 멈췄는데 제 약혼자가 굳은 얼굴로 저와 원장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긴 어떻게 왔어? 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돼서 마중 나왔어. 근데 괜히 나와서 못 볼 걸 본 것 같네. 촉촉한 두 사람 분위기를 깨버려서 사과해야 하나? 약혼자의 질투와 원망이 섞인 말에 원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분위기라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저도 제자랑 같이 우산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학생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리해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두 분이 저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요리학원 원장. 나 혼자 키워온 짝사랑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다 폭로된 것 같은 느낌에 창피했습니다. 총각인 줄 알았는데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라니. 유부남 주제에 제 가슴을 설레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요죄 아닌가요? 근데 왜 그 남자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제가 약혼남 앞에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약혼남한테 짜증을 부렸지요. 그러니까 자긴 왜 마중 나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자기 때문에 내 입장만 난처해졌잖아.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져주는 약혼남이 이번에도 저한테 사과하고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제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고 각자 갈 길 가. 자기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프로포즈한 사람도 자기고 평생 날 사랑해주겠다고 한 사람도 자기면서 어떻게 파혼하자고 할 수 있어. 내가 왜 이러는지는 너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결혼을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호감을 품고 추파를 던지는데 그렇게 쇠털처럼 가벼운 여자랑 어떻게 결혼하란 말이야. 저 남자한테 관심이 없단 변명은 하지도 마. 요즘 집에서 입만 열면 저 남자 말만 했잖아. 그냥 선생님으로 존경했을 뿐이야. 남자로 생각한 건 아니란 말이야. 넌 전혀 이상한 짓 한 적 없는데 내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널 오해했단 말이야. 그 남자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 이름 부르면서 잠꼬대 했어? 내가 잠꼬대를 했다고? 아 그래. 나 그 남자한테 관심 있어. 그럼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넌 좋아해도 되고 그 남자는 좋아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 네가 이렇게 형편없는 여자인 줄 몰랐어. 그러나 너는 형편 있는 남자니?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서 나랑 바람핀 건 잘한 짓이야? 너 같은 인간을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왜?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날 잡돌이할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의 여자랑 바람핀 주제 뭘 잘했다고 제잘되는 거야. 속사포 같은 제 말에 약혼남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약혼남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 모든 짐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매달렸지만 그 사람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절 차단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깔끔하게 제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지요.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지가 사라졌다고 내가 결혼 못할까봐 두고 봐. 너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너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 남자와 헤어지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이상하리만치 남자 운이 없었고 직장 운도 없어서 여기저기 이직하고 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 따로 없지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학부모가 돼가고 있는데 저만 혼자인 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전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했을 뿐인데 왜 저만 나쁜 년 취급하고 저만 불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왜 불행해지는 길이 되는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죄인가요? 위 사연을 접하고 제 머리에 떠오른 말은 숲이 크면 별의별 새가 다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인간도 각양각색이니까 사고방식이 일반 상식과 다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하지만 임자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위 소중한 내 감정을 위해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을 피폐하게 하는 족쇄고 내 인생의 업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여자 주인공한테는 결코 응원을 보낼 순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